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인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옛 선사들의 치열한 수행 정신을 표상화한 승탑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경 제주의 한 사찰에서 사찰 건축학개론 토크쇼가 펼쳐졌습니다. EBS 기획토론 프로그램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가 오늘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합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종단 화합과 상생의 출발점이 될 법회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축사를 하는 등 대사회적 메시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사부대 중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TV와 라디오로 이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진재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하는 축사를 전합니다. 특히 원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을 대표하는 새 총무원장으로서 조계종의 화합과 안정, 혁신과 발전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인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김희정 조계사 신도회장, 양이동 대불련 회장, 승가원과 나눔의 집에서는 원행 스님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넬 예정입니다. 종단 입법부를 대표하는 중앙종회의장 범회 스님과 이웃 종교계인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에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축사를 합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과 국회 불자위원들의 모임인 주호영 정각회 회장도 축사를 전하는데 특히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도 직접 무대에 올라 원행 스님의 취임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원행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난 1992년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 나눔의 집 원장을 맡아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다양한 사회노동계 인사들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의 뜻을 대신합니다. 원행 스님이 오늘 취임 법회에서 대내외에 어떤 종단 화합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단 수건 사업인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불교가 우리 사회를 보듬는 종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체제 출범에 맞춰 종단을 향한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 시장은 불교계의 오랜 수건인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도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큰 건 아니고요. 여기 남아 있는 몇 개의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 저희들은 좀 보존하는 게 좋겠다. 원행 스님은 당초 조계사 일대로 예정했던 범난 기념관 부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설의 부지 활용이 땅값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게 이렇게 투자돼가지고 이제 기간 내에 뭘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주인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장소를 옮겨서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후보지를 놓고 건립불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과 박 시장의 담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신신 깊은 불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고 만해 대상과 불교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설악산 신흥사 조실 오연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했을 때는 오연 스님이 걸었던 만해의 길을 따르겠다고 해 불교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일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시고 배려하시고 케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런 원력이 이 총무원장 되시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자비의 마음이 우리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이 케어해 주시는 그런 소임을 저는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나서면서 불교가 우리 사회를 보듬는 종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조계종단간 협력과 상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권형민 종로 소방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고시원 화재 사고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소방관이기에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권형민 서장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권 서장은 기회가 되면 돌아가신 분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원행 스님이 마음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를 위한 극락광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호국기도 참외도량인 서울 북한산 도선사가 아름다운 동행이 벌이고 있는 자비 나눔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2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도서스님은 사찰을 찾는 탐방객들이 한 푼 두 푼 불전함에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왔다며 지역 자치단체의 연탄 나눔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좋은 일에 동참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금석 제5대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원행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1,583만 9천 원을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불사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하루 100원씩 시주하는 불자 100만 명 양성에 적극 힘써달라면서 스님 의료복지와 전략지역 도심포교단 건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섭 전 서울 마포구청장과 영화배우 박중훈 씨, CJ문화재단 등이 제67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서울의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적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67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수상자 13명 가운데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은 마포중앙도서관 건립과 경의선 책거리 조성 등 독서 문화 활성화에 공을 세워 상을 받았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까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책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축제를 저희 마포가 이제 하게 됐고. 영화배우 박중훈 씨는 한국 영화는 물론 모범적 사회 활동으로 대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고 CJ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임충휴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57 나전학과장과 김양식 인도박물관장, 김혜란 우리음악연구회 이사장, 김명환 서울대 수리학부 교수와 박은희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행 높은 스님들의 살이나 유고를 봉안한 승탑은 그 가치만큼 일반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치열한 구도행으로 부처님 가신길을 따랐던 고승대덕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승탑의 사진들을 이형구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지붕 처마 위로 능선이 펼쳐지고 먼 산 바라보이는 이끼 낀 탑에 부도의 세월이 묻어납니다. 송광사 부도암의 부효대사 승탑, 선지식의 기계를 닮은 소박한 풍모가 시공을 초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날 송광사에서 찍을 때 그 약간 이제 흐리고 또 안개도 좀 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승탑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진이 사실은 이렇게 잘 탄생이 된 거고요. 조계종 서울국제선센터 사진 동호회 인연이 고승대득들의 발자취를 담은 승탑 특별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잘 정리되고 보여짐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승탑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들의 그런 어떤 이제 혼이 담긴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승탑을 찍었다기보다는 저희 마음을 어떠한 이제 순화시키고. 사진 동호회 2년 세 번째 전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승탑은 수행 높은 스님들의 살이나 유고를 봉안한 조형물로 경배의 대상입니다. 뛰어난 문양과 장식의 조각 예술품이기도 하면서 스님의 업적을 담은 역사 기록물입니다. 눈여겨 찾지 않는 사찰 외진 곳에서 초연히 비바람을 견뎌온 승탑들이 한 발짝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이형구입니다. 서울 지역 진각종 신교도들이 수계 관정불사를 통해 계를 지키며 정진하는 진정한 진언행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서울 탑주시민당에서 전계아사리 회정총인 등의 증명으로 진기 72년 보살 10선계 삼매야 계단 수계 관정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이 삼사 아사리 등으로 참석한 수계 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계율과 정법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진각종 삼매야 계단을 통해 10선계를 수지한 69명의 행자들은 불살생과 청정심 등 10가지 계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수계자들은 수계에 앞서 일주일 동안 스비불공을 하며 청정계행 수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힘쓴 구하당 천보대종사를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성파스님과 주지 영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주기 구하당 천보대종사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성파스님은 천보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정진해 통도사와 불교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당 천보대종사는 경술국치 이후 초대 통도사 주지를 맡아 포교당과 학교,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교육, 포교불사로 항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일승 묘법을 찬탄하는 천상의 주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태종은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4부대 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구인사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4부대 중에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즐기는 구인사 산사 음악회는 재불 보살님의 가피 아래 개인의 행복과 종단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우 남도형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마하연 국악단의 아름다운 나라 연주로 막이 올라 국악 명인 천주미 씨와 각 지역 소리꾼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또 강릉 삼계사와 단양 광법사, 대구 대성사, 부산 삼광사 등 전국 23개 천태사찰 합창단으로 구성된 천태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담은 교성곡을 선보였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경 제주에서 사찰 요소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낸 사찰 건축학개론 토크쇼가 펼쳐졌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사찰 건축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를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가람의 형태를 거의 완벽히 갖추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선덕사. 일주문부터 부처님을 모신 금당까지 사찰 건축학 개론 토크쇼가 펼쳐집니다. 건축문화 전문가 김석윤 김건축 대표와 윤봉택 서귀포 불교대학장, 사찰 벽화와 탱화 전문가인 이영종 불교 고미술학 박사.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사찰 건축물에 담긴 궁금증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오후에 거닐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듣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물어보면서 인문학적으로 지식을 좀 체득해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와 건축, 탑과 부도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에 제주 불교의 오랜 역사까지 덤으로 펼쳐집니다.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제주 불교가 1702년 이영상 목사에 의해 훼손되고 이후 200년간 사실상 무불시대를 겪었다는 사실에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주도의 불교는 조선시대 500년 이래로 무척 척박한 그런 역사를 겪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제주도는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바람이 많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메모하며 안목과 지식을 넓혀가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게 전통 사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 제주도에 계시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제주도에도 이런 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는 훨씬 규모도 크고 제대로 만들어진 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선 중기 임제백호가 남긴 남명소송에 기록된 쌍대암터의 선덕사. 사찰 건축학 개론 콘서트가 제주의 역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오렌지 음악회가 감귤처럼 상큼한 선율로 제주 불자들에게 힐링을 전했습니다. 신제주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BBS 불교방송 진행자 성전 스님이 출연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음악 토크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성전 스님은 가슴으로 살면 우리는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된다며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감성이 깨어나는 것이고 감성은 우리를 부처님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법문과 함께 한지희 피아니스트와 이은솔 오카리나 연주자, 강희용 톱 연주자의 음악도 펼쳐졌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도심포교당 김해 길상사 3개 선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영축 총림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초청법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수행과 공부, 나눔으로 회양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길상사는 지난 2008년 전 법무사주지 대성 스님을 정명법사로 아미타 일해 등 3존부를 모시고 개원했습니다. 주지 해수 스님과 신도들의 불사원력으로 2년 뒤 건물을 매입해 조계종 제14교구 금정총림 범어사 말사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8일 봉행된 길상사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참선반을 운영하며 선수행에 나섰던 불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법화경과 건강경 등을 공부했던 시간들을 해상했습니다. 길상사는 불교대학을 통해 그동안 총 17기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눈에 뱅이 있으면 아무리 맑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부처님의 불법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특히 길상사는 외국인 노동자 김장나눔, 장학사업, 경로잔치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성보살도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날 기념법회 정명법사로 법문을 펼친 현진 스님은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는 인연들입니다. 그래서 선년이라 그럽니다. 훌륭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할 선자에 인연 연자가 아니고 그 착할 선자는 훌륭한 선자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인연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상사 개원 기념법회는 지난 10년을 향하고 동참불자들이 설법 제1 불운하존자처럼 도심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증심사가 500난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500난 대제는 광주 전통불교 영산회 스님과 증심사 대중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공과 축원기도에 이어 증심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증심사 주지 연광스님의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500난 대제는 매년 500나한과 부처님의 10대 제자상 등이 봉안된 500전 앞마당에서 봉행해 왔는데 올해는 거센 비바람 때문에 대웅전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탈원전을 기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새만금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이 진행하는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불교방송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정책을 집중 조명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친환경적이라는 태양광 발전의 폐모듈 처리가 진정 친환경적인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약속했던 그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그 탄산가스 배출량, CO2 에미션 그 양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패널로 참여한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와 온기훈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의 위험성이 과대 선전돼 있으며 태양광 발전에 쓰이고 버려지는 폐모듈은 땅을 불모지로 만드는 등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산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산업활동을 줄임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인구를 줄이고 산업활동을 줄이자. 규제를 통해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온기훈 교수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력 소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을 빨리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현 정부가 앞으로 60년 이후 것까지를 자꾸 예단해서 그때는 원전을 제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각범 이사장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결국 국민 소득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측면에서까지 우리나라를 추월하려는 중국을 감안할 때는 자주적인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감안할 때는 민주 발전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금융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 추진 결과 미얀마에 새마을금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얀마 양곤과 네피도 등에 11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됐는데 미얀마에서는 새마을금고 명칭과 로고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추가로 110여 개 마을이 새마을금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처음으로 국제 단편 영화제가 열립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는 모레부터 사흘간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모레 오후 6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배우 정준호, 서신혜, 정태우, 임성민 등이 초청돼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국내 유일 고층 습지이자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강원 대암사 용늪 생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대암산 용늪의 육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류에 있던 군부대를 철거하고 용지 사면 안정화와 습지 조성, 자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도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를 나누는 불교계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연탄 봉사 활동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일이 된 듯합니다. 주거 문화와 난방 방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연탄 한 장 아쉬운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게 현장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 장에 650원 남짓하는 연탄 몇 개면 아랫목을 따뜻이 데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더 자주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